산불이 8일째 꺼지지 않고 더 확산되는 가운데 현장에 헬기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재발화됐던 동해 비천동 산불은 오늘 완전히 진화돼 뒷불을 감시 중입니다. 동해시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묵호등대 일대를 특별 도시문화재생 사업에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동해시 기업들의 성금 기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을 차기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강원도 7대 공약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을 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오늘 오전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삼척 산불은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울진과 인접한 삼척 가곡과 원덕 주민들은 제대로 헬기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줄기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바싹 마른 낙엽 더미를 태우며 빠르게 번지는 불길이 거셉니다. 진화 인력 30여 명이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바싹 마른 낙엽 더미를 치우기에 바쁩니다. 이들은 대부분 삼척시 가곡면 의용 소방대원들과 산악구조대원들입니다. 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세가 엄한 응봉산 자락을 타고 불길이 덮은계곡 가까이 다가오자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여기 헬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울진에서 옮겨붙은 산불은 8일째 이어지면서 삼척 지역 은봉산 일대까지 번졌습니다. 이곳엔 금강송림이 우거진 데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약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의 보고입니다. 산림당국도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해 공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번지는데도 울진 금강송림 일대에만 헬기가 집중 배치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소외감을 토로합니다. 초동 진화가 늦다 보니까 산불이 확산이 됐고 또 헬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산불이 더욱 확산되게 됐고 여기에다 산불이 밤새 응봉산에서 덮은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자칫 민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곳과 경계인 경북 봉화 태백으로까지 불길이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헬기 집중 배치 등 관계기관의 빠른 대처를 요구하며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서 대형 산불을 나게 한 60대 남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1시쯤 토치로 산림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60살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도끼로 이웃집 유리창까지 깨서 특수재물 손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불을 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주민들이 무시해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시가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도시 문화재생사업에 지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10년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묵호등대 감성마을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도시 문화재생사업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전 설치 확대와 산불 취약 시기 소방 헬기 전문 진화대 상주 등 산불 진화 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산림이 소실된 지역에 태풍과 장마철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업들의 성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 출신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이 사제 2억 원을 산불 성금으로 기부했고 이를 대신 전달한 DB메탈 김경덕 사장도 주민들의 고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3억 원을 기탁해 모두 5억 원의 성금을 동해시에 전달했습니다. 또 GS 동해전력도 동해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써달라며 1억 원의 성금을 동해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강릉시와 삼척시에서도 지역 단체와 향토 기업들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강원도 공약은 얼마나 실현될까요? 강원도는 당선인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강원도 현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이 지역이 안에 박혀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약속이 실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눈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을 다듬어 새 정부 국정과제 기틀을 짭니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각 지역을 돌며 수없이 쏟아낸 공약을 구조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강원도는 이 과정에서 강원도 공약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선인의 공약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강원형 고속도로 철도 구축, 5대 권역별 신산업 육성 등 7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현실에 맞게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건의사항을 추가해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발전 전략에 맞도록 나름대로 전략을 계획을 수립해서 인수위라든가 정부를 상대로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수위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들이 당선인 캠프에서 핵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강원도와 인수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제 역할을 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물론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당선인의 제1공약인 강원 경제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강원도가 10년이 넘도록 주력했던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용도 폐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당선인이 약속한 경제특별자치도도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는 놔두고 강원도만 특별자치도를 해줄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걸맞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추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틀 8,000명대를 보이다 어제 7,00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7,79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1,942명, 원주 1,547명, 강릉 1,114명이 확진됐고 동해 426명, 속초 391명, 삼척 305명, 태백 244명, 정선 178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4,19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사망자는 7명 늘어 239명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2%, 전체 병상 가동률은 47%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도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9.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는 1인당 월 평균 38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